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 블루프린트 2.0 한국 기업의 외강 아웃 대망구 기회 포착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트라와 홍콩 투자청에서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홍콩 스마트 시티 블루프린트에 맞추어서 비즈니스를 키워갈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후에 Q&A 세션을 가질 예정이오니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홍콩 투자청 부청장 지미창 박사님을 환영사를 듣도록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 투자청을 대표하여 제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웨비나는 코트라와 함께 개최하고 있으며 스마트 시티 블루프린트 2.0 한국 기업들의 그 외강아웃 대만구 진출 기회를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코트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나미와 또 젠스 테크놀로지스에서 함께해 주신 발표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콩 투자청은 정부 기관으로서 홍콩에 진출하고 또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그 기업인들에게 원스톱으로 무료로 투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한국계 기업인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 자리를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홍콩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외국인 직접 투자, 출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혁신과 기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쟁력을 갖춘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홍콩도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지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현재 최근 홍콩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초부터 홍콩도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미달러 400억 달러, 우리 GDP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부재책을 도입을 해서 경제가 너무 심각한 사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가 작년에 6%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희망해 보기는 홍콩에게 있어서 최악의 시기는 일단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기대하기를 올 하반기에는 경제가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도 훨씬 더 안정되고 있고 홍콩이 이러한 그것들을 겪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의 경제가 다시 되살아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 전망은 밝습니다. 광동, 홍콩, 마카오의 GBA, 즉 외강하고 대만구 지역에는 7,200만 명의 잠재 소비자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또 홍콩과 그 주변 지역 사업하는 기관들에게 있어서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은 혁신과 기술 또 금융 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지역입니다. GBA 지역, 외강호 대만구 지역의
그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지역이 바로 홍콩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GBA 진출에 있어서 홍콩은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그 경제 그 체질이 매우 탄탄합니다. 세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경제가 매우 자유롭고 또 세금률도 낮고 세금 제도도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특히 그 혁신과 또 기술 분야의 기업들에게 있어서 많은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법치를 중시 여기고 사법부의 독립성 그리고 지재권 보호도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 금융 중심지로 또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매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홍콩 정부는 혁신과 또 기술을 경제 성장의 견인 분야로 여기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블루프린트 2.0이 바로 그것을 그 정부의 이러한 의지를 반증해 줍니다. 또 동시에 한국 정부가 최근에 발표하기를 한국 기업들이 해외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홍콩이 한국의 혁신과 기술 기업들에게 있어서 R&D라든지 신규 시장 개척, 또 자본 조달에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른 발표자분들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중에 또 발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홍콩의 우리의 경제 체질은 굉장히 탄탄하고 또 다른 지역과는 다른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확신하기는 팬데믹이 종식되면 우리의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 홍콩 투자청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지원을 해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우리의 도시에서 진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 동료분들, 홍콩에 계신 앤디님, 그리고 서울에 계신 영호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호님께서 짧게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호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이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앤디 웡님께서 GBA 웹강아웃 대만주의 기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앤디 웡이라고 합니다. 저는 홍콩 투자청 소속으로 혁신 및 에너지 팀의 헤드입니다. 김희창 박사님께서 홍콩 투자청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20-30분에 걸쳐서 발표 자료를 간단히 짚어가면서 전달드리고 싶은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투자청은 해외 기업들이 홍콩 내에 기업을 설립하고 또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하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비자를 받고 그리고 네트워킹을 하시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팀을 두고 있습니다. 전 혁신기술팀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김희창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 세계에 사무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 그리고 서울 외에도 유럽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고 북미, 남미, 아시아 여러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홍콩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에게 시너지 효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홍콩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홍콩에서의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지리적인 위치 때문인데요. 홍콩은 우선
세계 인구의 절반에 5시간 안에 도달이 가능한 위치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고 낮은 세율의 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세가 없고 또 그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 홍콩 증권거래소에 아주 탄탄한 아키텍처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외곽아웃 대망구 GBA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VC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이 아주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미업이라는 축제가 있는데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키우기 위해서 홍콩을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죠. 홍콩의 혁신의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 기술팀에서는 주로 5개의 영역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물의학 그리고 제약 분야가 있습니다. 홍콩에서 생물의학 제약 사업을 하는 것은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이노홍콩에서 정부에서 홍콩 내의 유수의 대학과 또 글로벌 대학들 간의 연계를 지어서 기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선 임상 시험 시스템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상 연구에 있어서 오랜 역사를 자랑해 오는 허브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내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있습니다. 18 챕터 A라는 상장 규칙이 있습니다. 바이오 의학은 개발 주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를 지원하기 위해서 18A 챕터가 아주 지원하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로봇 공학과 반도체 영역이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아시다시피 이런 기업 활동이 대단히 활발합니다. 건설 산업에서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의학 어 건설 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세 번째 영역인데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리빙, 스마트 환경, 스마트 정부, 스마트 피플 그리고 스마트 경제의 영역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분야가 있습니다. 5G가 홍콩과 중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함께 활용이 되고 있죠.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고요. 스마트 시티 개발을 지원하는 데 핵심 이네이블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빅데이터 또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메가 트렌드를 통해 홍콩 내에서의 스마트 시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개의 상자에는 건물의 노후화와 인구의 노령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노후화, 고령화죠.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건물도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기술을 통해서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영역에 있어서 많은 사업의 기회가 있습니다. 또 기후 변화, 급격한 도시화, 기술 변혁, 그리고 경제 변화 역시 스마트 시티 개발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청사진 2.0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청사진 1.0이 2017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6개의 핵심 부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네, 소리가 조금 울리는데요. 스마트 시티에서는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홍콩 내에서 시험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있습니다. 스마트 공항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콩의 위치 때문에 홍콩의 공항은 세계를 선도하는 항공의 허브입니다. 많은 기술이 홍콩 공항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공항을 운영을 하고 또한 다른 공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선례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녹색 교통 관련해서 전 전기차, 전기 페리, 전기 버스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스마트 리빙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아이디도 있고요. 전자 의료 기록 역시 폭넓게 축적이 되어 있어서 의료 분야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정부는 5G 기술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 시티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고요. 스마트 피플, 스마트 경제 관련 계획도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화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핵심 영역으로 에너지를 절감해서 빌딩을 어떻게 개선을 할지, 녹색, 교통 영역도 있고, 그리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개발이 있고, 또 저탄소 생활 방식, 그리고 또 녹색 금융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린테크의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탈탄소화, 탄소 저감 영역이 있습니다. 조력 발전이 되었든 화력 발전이 되었든 아니면 태양광 발전이 되었든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이 있고요. 수소 경제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교통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기술도 저희가 더욱더 개발을 하고자 하고요. 폐기물 관리 그리고 대기질 수질 관리도 대단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혁신과 기술을 보자면은 어떤 빌딩 블록을 통해서 홍콩 내에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6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R&D 시설이 있습니다. 홍콩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연구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추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 저율의 세금과 그리고 IPO 자금 모금 플랫폼, 홍콩 증시의 그 플랫폼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탄한 인재의 풀이 있고 또 자금 지원 및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외강아우 대만구 소싱센터에서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R&D 시설 및 연구소로서 홍콩 과학기술 파크가 있고 또 사이버 포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트레이시 류 나미의 그 R&D 디렉터를 모시고 이따가 발표를 듣겠습니다. 또 홍콩의 대학들 중에서 6개 대학이 세계 글로벌 랭킹 100위 안에 듭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사무소들을 두고 있고 또 협력 연구가 가능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화 플랫폼 역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각 기업들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선보일 수가 있고 또 정부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 입찰을 받을 때에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 기술의 수준 역시 가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펀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다양한 펀딩이 홍콩 내에서 가능한데요. 스타트업 영역에는 뭐 R&D에서 기술 도입 단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이언스 파크에서 여러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 펀드도 파트너십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R&D 단계에서는 매칭 펀드가 있습니다. 세액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200만 달러를 첫 해에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200만 달러의 3배인 600만 달러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200%까지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에 한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R&D 지출에 대한 현금 환급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사람들 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럼 GBA 외강아웃 대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 소개를 드리자면은
9+2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셴젠과 광저우 그리고 주하이가 포함된 중국 본토의 도시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 도시 간의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홍콩은 금융 중심지고요. 또 천진 지역은 부동산 대지의 비용이 홍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또 제조업이 발달했죠. 그래서 각각의 이런 강점들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전략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혁신이 있습니다. 홍콩이 글로벌 국제 혁신 및 기술 허브를 구축할 수 있고요. 또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홍콩의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강점과 무역 센터로서의 강점을 활용을 할 것입니다. 여러 도시와의 그 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활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홍콩이 아닌 중국 본토의 그 제조업 을 활용을 해서 상업을 더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홍콩의 노령화된 인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 본토로 이주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여건 역시 저희가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분야죠. 또 외곽아웃 대만구 세계 주요 베이 에리어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그리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도쿄 베이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강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는 기술이 강하고 뉴욕은 금융의 중심지고 도쿄는 그 제조 산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외곽아웃은 그런 모든 강점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혁신의 중심지이자 제조의 중심지를 바로 옆에 두고 있고 또 금융 중심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다 포괄적이고 더 매력적인 투자처, 아시아 내에서의 투자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외곽아웃 대망구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여러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모여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제품을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재를 발굴을 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더 짧은 시간 내에 생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아웃 대망구에서는 시간도 아낄 수가 있고 또 정부의 정책 지원도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본 확보 그리고 또 홍콩에서 외곽아웃 대만구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생산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홍콩은 국제 금융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강점을 누릴 수가 있고 최고의 대학교들도 있고 또 보통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간단하고 낮은 세율의 그 세제가 있고 변호사와 같은 전문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도 철저하게 하고 있고 아시아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제조하여 중국에서 판매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자 합니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도 활용을 하고자 하고요. 또 외곽아웃 대만구의 그 운송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콩, 쭈아이, 마카오 대교가 있고 그러면 홍콩에서 육로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주하이까지. 그리고 주하이에서 중산 그리고 GBA 다른 지역까지도 육로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속철도도 중국 본토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촉진 조치가 단계별로 다르게 이루어지는데요. GBA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혁신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GBA 지정기관에서 홍콩에 등록된 의약품의 경우라면 GBA 지정기관에서 그런 의약품과 일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 홍콩 간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신다면은 우측에 장표 우측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다른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GBA의 행정 중심인 광저우는
홍콩과 함께 세일즈 센터, 홍콩의 세일즈 센터로서의 강점을 누릴 수가 있고 광저우 쉐어드 서비스 센터의 강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과 심천의 경우는 같이 합해서 보면은 홍콩의 국제 혁신 기술 허브, 주식 상장의 허브로서 홍콩의 강점을 누리고 또 심천 R&D 허브로서의 강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홍콩과 다른 시너지 효과를 각각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혁신의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 혁신 연구를 홍콩에서 하고 또 제조를 중국 본토에서 하고 또 중국 기업에 판매를 하고 또 해외에 수출을 하는 기회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EPA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로봇을 를 개발을 하는 기업이라면은 혁신 개발을 기술 개발을 홍콩에서 하고 또 제조를 중국 본토에서 하고 또 여러 시장에 판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약회사라면은 혁신 기술 개발은 홍콩에서 하고 또 GBA에서 의약품을 제조를 하고 마카오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약품을 유럽에서 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은 GBA 외강아웃 대만구는 홍콩이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한국 기업이라든가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을 통해서 GBA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R&D 매칭 펀드 그리고 여러 가지 촉진 정책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R&D의 세금 감면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재와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접근성,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홍콩 증권거래소의 IPO 플랫폼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비즈니스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낮은 세제의 IPO 보호 그리고 투명한 보통법의 적용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홍콩 투자청은 홍콩 진출을 꾀하는 모든 기업을 지원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필요하신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사업체를 설립을 하실 때에는 그 인허가를 구하실 때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네트워킹을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접근을 하고자 하는 생태계에 저희가 연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세우고 나서 사업 확장을 하고 싶어 하실 때는 프로모션 활동이라든가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더욱더 보강해 드리겠습니다. 제 연락 정보를 장표상에 표시했습니다. 홍콩 스마트시티와 GBA 외강아웃 대만구의 기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저 아니면은 서울에 계신 우리 서영우 한국 대표님께 연락을 해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사회자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앤디 원 감사합니다. 이제 트레이시 리우 박사님, 나미의 전자분과 담당 R&D 디렉터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트레이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 들리시죠? 네, 다 들리시나요? 네. 우선 감사드립니다. 모더레이터 분께서 저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트레이시 리우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IoT와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신기술을 소개해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나미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미는 나노 및 첨단 소재 연구소로
기업으로서 201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홍콩 정부의 지원하에 설립되었고 나노 기술과 또 첨단 소재에 대한 R&D 센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지 그리고 GBA 소속 기업들과 함께 R&D 그리고 업계와 또 상용화를 위해서 R&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공정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또 업계의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신소재와 제품 개발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남미에는 200명 이상의 인력들이 있습니다. 100명 이상이 박사 학위 소지자이고 5개 마켓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환경, 전자, 건설 그리고 에너지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 전자 분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상용화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발달을 가하고 있는 이 전자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남미의 전자 분야에서는 우리는 특히 이 5개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쇄 전자 기술, 열 관리 기술, 배터리 기술, 또 이 근육 모양 메모리 소재와 같은 고분자 기술, 그리고 양자점이라든지 크롬산 소재와 같은 광화학 소재를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첫 3개의 기술에 대해서 먼저 오늘 주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IoT와 또 스마트 시티와 가장 관련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쇄 전자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쇄 전자 기술은 점점 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R&D를 통해서 그 인쇄 센서, 인쇄 슈퍼하드 코팅 그래서 웨어러블 전자기기에 응용하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지 업계 파트너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인쇄 압력 센서 매핑 시스템을 개발해서 헬스케어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응용, 특히 발 관련된 분석 그리고 보행 분석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족병학에서 보행 분석은 보통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여 편한 신발을 선택하고 스포츠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광학 스캐너 등의 기존의 분석 시스템은 부피가 크고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 설치도 병원이나 소매 매장의 고정식으로만 가능했습니다. 나노 첨단 소재 연구소 나미는 대단히 유연하고 반응성 높고 이동 가능한 압력 센서 매트를 개발하여 스크린 프린터 압력 센서 어레이를 통한 보행 스캔을 제공합니다. 나미의 프린터 압력 센서 어레이는 유연한 폴리머 서브스트레이트와 압력에 민감한 소재의 샌드위치 구조로 구성되어 압전 저항형 특성을 구현합니다. 스크린 프린팅 기술을 적용하여 다수의 센서 픽셀이 동시에 인쇄될 수 있습니다. 인쇄된 전극과 앞전 저항 소재의 2개의 기판이 서로 90도 각도로 라미네이트되어 고해상도 센서 어레이를 형성합니다. 어레이는 원하는 형태와 크기로 디자인되어 특수한 니즈에 맞출 수 있습니다. 나미의 프린트 센서 어레이는 높은 유연성으로 발의 부합성을 개선하고 즉각 정확한 스캔을 합니다. 새로 구성된 민감한 부품을 통해 압력 센서는 빠른 반응으로 2kPa에서 880kPa까지 폭넓은 압력 범위의 1.6초 이하의 반응 시간을 보입니다. 센서는 즉각 스캔과 윤곽 분포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또한 반복 성능이 수천 회 동안 유지됩니다. 이 얇고 유연한 센서는 블루투스 모듈이 내장된 모바일 기기로 무선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제품은 휴대 가능하며 설치가 쉬워 어디에서든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보행 스캔 압력 센서 매트는 족병학 분석, 즉 아치 높이, 내전, 외전, 고압력 부위 판별이 가능합니다. 이 매트는 또한 스포츠 퍼포먼스 모니터링 할 때도 운동 중 비대칭성을 관찰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센서 어레이 기술은 추가 개발을 통해 신발 인솔 그리고 압력 윤곽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휴대용 유연 압력 센서 매트는
보행 스캔에 사용되어 발의 건강과 운동 퍼포먼스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기술은 2019년 라스베가스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업계의 파트너들과 함께 스마트 제조 그리고 IoT 기술 접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기술 역시 5G 세계에서 대단히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열 관리 패드인데요. 5G는 칩에서의 지적도가 높아지면서 열 발생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열 관리가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나미는 업계 파트너들과 열 관리 관련 기술을 개발을 해서 상용화하고 그리고 여러 국제상을 수상했습니다. 에디슨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R&D 100상 역시 수상했습니다. 그중에 대표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열 전도를 갖춘 열 관리 패드입니다. 천진에서 제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5G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통해 IoT 세계로 빠르게 진입하는 가운데 고성능 열 관리 소재가 여러 기기에 필요합니다.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과부하된 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디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소재를 개발하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전통적 방열 인터페이스 소재는 세라믹 복합 재료로 만들어지며 열 전도도가 제한적이라서 전자제품의 열 관리 니즈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엘렉트로 플로킹 즉 정전 식모 기술을 통해 나미는 열 전도도가 높은 탄소 섬유를 실리콘과 결합하여 열 전도도가 높은 복합 소재를 구현했습니다. 탄소 섬유를 적절하게 배열하여 이방성 열 전도를 가능케 합니다. 나미의 이방성 열 패드는 열 전도율을 ASTM 기준 최고 25와트 퍼 미터 켈빈까지 달성합니다. 이는 기존 열 패드의 2.5배 수치로 열원에서 방열판까지 효율적인 열 전달을 보장합니다. 나미의 방열 인터페이스 소재는 탄소 섬유로 구성돼 무게가 가볍고 더 유연합니다. 탄소 섬유 열 전도 패드는 1kV per 밀리미터의 고압까지 견딜 수 있어 작업 중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열 전도 패드는 기기와 가전제품 부품의 플라스틱 소재 인화 안전 기준으로 V1 등급까지 달성합니다. 나미의 이방성 열 전도 패드는 다양한 열 관리 부문의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예컨대 5G 통신의 최신 열 에너지 열 관리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어레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5G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빅데이터 시대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여러 국제상을 수상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상용화되었고 그리고 세계 선도적인 5G 기업에서 기지국에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은 나미의 배터리 기술입니다. 우리는 나미에서 배터리와 관련된 R&D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구조, 디자인, 그리고 화학적인, 전자적인 구조까지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oT 배터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개발의 일환인 것입니다. 인쇄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인쇄 유연한 배터리를 로라 또는 장거리 무선 RF 기술을 위해서 개발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라 또는 단거리 무선 RF 기술은 배터리 기반 IoT 디바이스를 네트워크 인프라에 연결시키는 저비용형 솔루션으로서 매우 긴 전송 범위를 가집니다. 이 기술과 그 응용에는 높은 전류 부하와 서비스 수명을 지원할 수 있는 일회용 배터리를 필요로 합니다. 현대 시중에는 유연한 로라 디바이스를 충족시킬 이러한 배터리가 아직은 없습니다. 나미의 인쇄 배터리는 혁신적으로 설계되어 장거리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인쇄 배터리는 얇고 유연하고 고전류 출력을 지원합니다. 시중에 있는 다른 인쇄 배터리보다 높은 전력 출력을 달성합니다. 첨단 소재, 즉 인쇄 집전체, 팽윤 고분자, 가교 결합 팽윤 고분자, 가교 결합 고분자 네트워크 및 빠른 이온 전달을 위한 고접착성, 전해질 등의 첨단 소재를 통해 내부 임피던스를 4배나 줄여줍니다. 임피던스가 낮기 때문에 고전력을 요구하는 디바이스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방전 중 전압 강화를 줄여 로라 디바이스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인쇄 배터리는 방막 구조를 가집니다. 전극과 전해질이 PET, 유연 PCB 또는 그 외 기판에 직접 인쇄됩니다. 얇고 유연한 폼 팩터로 IoT 디바이스와의 통합, 그리고 직접 인쇄가 가능해집니다. 배터리의 크기, 모양, 캐퍼시티, 전압 출력도 용도에 따라서 맞춤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친환경적이고 수성화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제조 과정이 친환경적이고 처리 과정도 안전합니다. 이 나미의 인쇄 배터리 디자인은 실험실에서 실제 현장에까지 그리고 비용 효과적으로 대규모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얇고 유연한 인쇄 배터리는 전례 없는 전력 성능을 자랑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로라 자산 추적 태그라든지 액티브 RFID, 웨어러블 센서 디바이스, 마이크로 전력, 화장품 패치, 의료 패치 등 많은 기술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배터리 기술은 IoT 디바이스가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게 많은 곳에서 활용될 것입니다. 이 기술은 사실 하나의 그랜드슬램 위너입니다. 홍콩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에디슨 상, CES 혁신상, 지니바 인벤션 혁신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북미, 유럽에서 수상을 한 것입니다. 또 이 배터리는 세계 에서 처음으로 그 자산 추적 RFID에서 응용되었습니다. 1월 달에 런칭되었습니다. 이 배터리는 OEM에 의해서 텍사스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이러한 지식과 또 기술을 통해서 나미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신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할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와 IoT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여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저스틴 첸, 젠스 테크놀로지스의 CEO이자 공동 창립자를 모시겠습니다. 젠스의 그동안에 그 정부의 자금 지원 제도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정부의 자금 지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R&D에 있어서 많이 활용한 게 바로 자금 지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고용, 우리의 그 상품의 상용화 등에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는 것은 그 의료 영상 촬영입니다. 저비용이고 휴대형입니다. 심층 건강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택에서 건강을 스캐닝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폐나 간 같은 것을 간단하게 간편하게 영상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다 직접 개발을 했고 모두 특허를 획득을 했습니다. 우선 이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자금 지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또 나중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밴드를 이렇게 착용을 합니다. 스캔하고자 하는 부분에 착용을 하고 그리고 그 전체 면을 촬영을 합니다. 이것은 그 심장과 또 폐를 지금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지를 촬영한다든지 다른 부위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전하고요. 현재 매우 저렴하게 이것을 구입할 수 있고 자택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그 횡단면을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라든지 또는 간과 관련된 그러한 그 스캐닝을 할 수 있고 자택에서도 그리고 병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저렴하고요. 이것은 휴대형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에 계신 분들도 조기에 집에서 자택에서 이것을 이 부위들을 스캐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코로나가 많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위도 스캐닝을 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 디바이스가 있는데요. 앱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자택에서 스마트홈 디바이스로 추적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게 바로 밴드입니다. 우리는 GBA 지역에서 이것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개발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에게 직접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자금 지원을 받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포트라는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R&D를 자금 지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바로 사이버포트입니다. 스타트업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스타트업 다음 단계에서도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단계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금 지원을 받는데 주로 한 2년 정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10만 홍콩 달러의 시드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엑셀러레이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러 가지 이제 유망한 그러한 성장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받는 그러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2년 반 동안 지원을 받았고 계속해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라든지 다른 지원을 계속해서 이 사이버 포트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출을 할 때 매우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사이버 포트입니다. 우리 R&D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홍콩이 매우 매력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입주사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연구기관이 입주사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6분의 박사학위 소지자 그리고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함께 이 R&D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자, 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러한 전공을 하신 분들이고요. R&D 초기 단계부터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그 학위 소지자들이 있습니다. 학사 학위부터 박사 학위 소지자에 이르기까지 그 전문가들의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절타는요. 홍콩에 진출을 해서 R&D를 하고자 하면은 이 인력들을 제공을 받을 수 있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죠. 홍콩에서는 우리가 그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제적으로 실력 있는 그러한 아프리카, 유럽, 미국에서 오신 그러한 전문가 인력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한 분들과 함께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교들과도 함께 우리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R&D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상용화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퍼블릭 섹터 그 스킴이라는 게 그 공공 분야에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도를 활용을 했는데요. 그 방식을 통해서 이 상품을 우리가 상용화하는데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정에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상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기에 진단을 할 수 있고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평가 계획에 대해서 PSTS 제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험 프로젝트당 100만 홍콩 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12개월까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이라든지 정부 보조 비정부 기관을 포함하는 지방 공공 부문에만 국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그 홍콩에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할 때 매우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100%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인력도 제공을 받고 또 장비도 제공받고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시범 프로젝트를 할 때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자택에서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지원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R&D를 통해서 이러한 4개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연구를 했습니다. 또 췌장이라든지 뇌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우선 이 4개 분야에 특히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시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다른 민간 기업들과 함께 R&D에 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연구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 중 하나가 파트너십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홍콩에서 우리가 그 MRI 이미지라든지 이러한 것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민간 기업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많이 활용을 했고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램에는 두 개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PRP라는 것이 하나입니다. 이것은 원투원 매칭 시스템이고요. 또 원투원 매칭도 있고 원투나인까지 매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단 보시면은 그 50만에서 100만 정도의 규모까지 매칭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R&D에 또 인력에 이것을 활용하고 또 시제품 개발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거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일단 몇 가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을 제가 화면에 지금 띄워봤습니다. R&D 이네이블러들이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인큐베이션 단계에서도 지원을 받고 조금 더 커졌을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담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많은 지원을 받은 그 프로그램들이 이 중에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또 몇 가지 업그레이딩 펀드들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브랜딩, 업그레이딩 이러한 펀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조 단계까지 온 기업, 마케팅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기업, DBA 지역에서 마케팅을 하고자 할 때 이러한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또 다른 여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도 있습니다. Food and Health Bureau도 있습니다. 식품 건강국인데요. 여기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 지원을 활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측에 보시면 Research Talent Hub가 있고요. 또 대학교들과 함께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굉장히 많고 리소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그리고 지원 제도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단계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R&D에서 시험에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기업들이 홍콩에 진출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홍콩에 진출을 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앤디 원께서 또 첨언해 주실 것이 있는지요? 트레이드마크를 홍콩에 출원을 하거나 그 외에 IP 등도 등록 출원을 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또 첨언을 해 주실 것이 있으신지 앤디 원께 여쭤봅니다. 네. 그 질문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보겠습니다. IP 등록이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IP 보호를 받기 위해서 미리 등록을 하거나 출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한국 기업들이 그 외에 홍콩에 진출을 하고자 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질문입니다. 네. 다른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죠? 네. 그럼 절차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업의 형태가 어떠한지를 고려하셔야겠죠. 자영업이 될 수도 있고 파트너십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유한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유한 회사라고 정의를 내렸다면은 그게 기업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 유한 회사에는 이사 중 한 명이 외국 즉 한국인이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현지인이 관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홍콩 내에서 그 기업의 세크리터리로서 현지에서 활동을 해줄 사람을 지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규정들을 확인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라고 하면은 의료기기 관련 규제 사항을 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기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제 규제 당국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업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 소유 구조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GBA 외강아우 대만구로도 진출을 하고자 한다면은 세제가 어떻게 되는지 세금을 가장 낮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 해당 지역의 규제 그리고 기업의 구조 그리고 사업의 기회들을 봐야 할 것입니다. 홍콩 내에 생태계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R&D가 필요하다면은 나미를 비롯한 사이언스 파크의 여러 가지 그 연구 기관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펀딩을 받을 수 있는지, 펀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제품을 홍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시를 할 때가 되었으면은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마케팅하실지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지? 아니요, 없습니다. HK, SDP,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투자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저스틴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답을 드리죠.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첫 번째는 초기 단계에 있다면은 초기 단계에 있고 어떤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자 한다라면은 일단 웹사이트 들어가서 SGDP 또는 CCMF, 사이버포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CMF나 SDFP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프로토타입, 시제품 정도까지 갖춘 단계라면은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파크는 무료입니다. 인큐텍, 인큐랩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의료 디바이스라든지 다른 뭐 의약품 기술인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큐앱, 인큐텍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를 기업해 두시고 사업계획서 등을 올리시면 2번의 면접을 거쳐서 한 2년짜리, 3년짜리 중에 지원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 금융, 대정 또는 뭐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를 선택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사이언스 파크의 경우 저스틴께서 말씀하셨듯이 3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큐 바이오 프로그램, 인큐텍 다 3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이 주어지면 이 사이언스 파크에서 그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고 또 그 시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시험 장비가 굉장히 비싼데 인큐베이션 대상자가 된다면 그 시설을 공동 시설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 그 트레이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용화를 항공에서 진행할 수 있을지 또 뭐 세미나, GBA에 대한 세미나도 있고요. 그래서 사이언스 바이오 등에서 뭐 컨설팅이라든지 이러한 지원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홍콩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겠습니다. 홍콩 투자청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정부 기관에서 법률 회계 쪽 컨설팅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사를 설립을 하고자 할 때요. 네,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홍콩 투자청도 뭐 세제라든가 아니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질문은 특히 지사 설립, 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한 법률 회계적 컨설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홍콩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단순합니다.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드 카피로 홍콩 정부의 그 등록 사무소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유한 회사에는 한 명의 이사와 한 명의 컴퍼니 세크레터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큰 기업의 형태일 텐데요. 등록 수수료는 1,700 홍콩 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등록 절차를 회계 컨설팅사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네, 회계 컨설팅
관련해서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회사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셨죠? 네, 그 외에도 홍콩투자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률이라든가 회계도 까다롭기 때문에 서비스가 필요할 텐데요. 그 외에도 다른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업계별로 고려를 해야 하는 규칙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무역에 관심이 있는 회사라고 하면은 어떤 규제 절차를 고려해야 하는지, 어떤 정부 기관, 어떤 웹사이트를 봐야 하는지를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보다 좀 더 깊이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신다면은 저희 홍콩 투자청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분야에 특화된 그러한 자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제 절차를 확인하셔야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홍콩 투자청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홍콩 투자청이라는 것이죠. 직접 컨설팅 서비스를 홍콩 투자청에서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필요하다면 좀더 세부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면은 데이터베이스 상에 그 전문 서비스 컨설팅 회사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스틴님, 저스틴님께서 직접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사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다른 국제 지원금 신청 절차에 비해서 매우 쉽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등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신청은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금이 종류가 무엇인지 규모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긴 합니다. 한두 차례 정도 그 신청 상황에 대해서 팔로우업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환급받는 절차도 사실 간단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시고 또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를 하시고 그렇다면 네, 그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걸리는지 환급을 신청 단계 이후부터 얼마나 걸리는지 한 뭐 3개월, 6개월 걸리나요? 네, 그것은 그 금액 어떤 지원이냐에 따라 뭐 한두 달 걸리는 것도 있고 팬데믹 같은 기간에는 한 반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펀딩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걸리는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쨌든 제대로 서류만 잘 내고 보고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Next question. 스마트 시티 블루프린트 2.0의 기회를 한국의 스마트 시티 기업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질문이 한국의 기업들이 실제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마트 시티 블루프린트 2.0의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6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 시티 블루프린트 2.0에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뭐 교통 분야가 있고 또 환경, 녹색 정책들이 있고 재생 에너지가 있고 원격 의료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이니셔티브가 6가지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니셔티브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그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 스마트 환경 이런 것이 있죠. 그리고 그린 테크 기금이 있습니다. 혹시 그린 테크 기금이 발표가 되었는데 스마트 환경 관련 기술을 여러분들께서 가져오시고 그 그린 테크 기금을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관점에서 홍콩뿐만이 아니라 GBA 외강아우 대만구라는 더 폭넓은 지역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트레이시 류 박사님께서 첨언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나미에서 업계의 파트너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기업과 해외 기업들과도 활발히 협업 중인데요. 홍콩에 기업을 설립을 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R&D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정부 펀딩에 신청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 펀딩을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동 연구 그리고 플랫폼 프로젝트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만약에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 중이라면은 계약 외주 연구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금 환급이라든가 그리고 세액 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희도 충분히 협력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레이시 류 박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남이 나노 첨단 소재 연구소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기업이 특별한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다면은 연구기관으로서 나미와 협업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니시티브를 추진하고 있는 영역에 이 기술을 활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상용화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 측에서 공유해 줄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R&D 서비스 역시 R&D 서비스 역시 그 법률 서비스와 회계 서비스 외에도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측에서 펀딩 신청, 프로젝트 이행, 그리고 상용화까지도 남이가 도맡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나미가 그렇다면 GBA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에 우리가 현지 기업들과 참여하고 있습니다. Greater Bay, 외곽아우 대만구 지역에서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제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신천 지역 또는 DBA 지역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G 열 관리 소재에 대해서 아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조하고 있는 그 5G 제조 기업이 그 GBA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R&D 그리고 지재권 보호는 홍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정부 스마트 시티 인프라 입찰 정보를 회사들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답을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의 경우는 정부 가제트를 보시면은 좋습니다. 어떤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ITB, ITC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ITB, ICT 웹사이트를 보시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B, ITC 웹사이트를 보시면 어떤 이니셔티브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블루프린트 2.0은 1.0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1.0 이후로 어떤 점에서 더 스마트해졌는지요? 블루프린트 1.0에 대해서 개괄적인 소개를 해 주시면은 더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블루프린트 1.0과 2.0 간의 차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네, 제가 또 답변을 먼저 시작을 해 보겠지만 다른 분들도 언제든지 첨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루프린트 1.0이 이제 정부에서 2017년에 처음 발표한 청사진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6개의 영역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이제 교통 수송 시스템이하고 두 번째로 스마트 리빙이 있었고요. 스마트한 생활, 사물 인터넷 5G를 활용해서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환경이 있었습니다. 탄소 중립, 스마트 환경 이니셔티브를 다루었고요. 스마트 정부에서는 데이터를 개방을 해서 혁신을 추진하는 이니셔티브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정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피플은 교육을 개선을 해서 특히 스템 교육을 향상을 시켜서 시민들이 공학, 엔지니어링 커리어에 더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여섯 번째가 스마트 경제였습니다. 뭐 로텍이라든가 핀테크, 프로테크 같은 영역들이 있었죠. 기술을 활용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6개의 영역이 스마트 시티 청사진 1.0에서 발표가 되었고 작년에 스마트 시티 청사진 2.0을 발표를 했습니다. 1.0을 이어나가면서 의료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두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이니셔티브를 코로나19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틱스도 포함이 됩니다. 홍콩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로봇을 활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그 6가지 영역 중에 다양한 영역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녹색 에너지, 그리고 모빌리티, 전기차가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산업화의 측면에 있어서도 기술이 진화를 했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청사진 2.0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니즈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등 스마트 시티 블루프린트 2.0에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새로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나요? 없었다고 하면은 사실 거짓말일 텐데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초창기 단계에서 그 시제품 개발을 위해서 각 부품별 10개
공장을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우선 상용화의 첫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정부 지원을 받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B2B 모델로서 뭐 다국적 기업, 현지 기업, 또 정부와 또 함께 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일본 기업과 우리가 그 상용화를 위해서 접촉을 하고 또 현지의 의료 기업들과 함께 또 접촉을 하고 또 웹이나 등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홍콩에서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건 GBA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용화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홍콩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독특한 지역으로서 장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이스를 홍콩에 특히 GBA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것이 다른 중국 본토에 비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많은 기업들이 GBA 직접 가기보다는 홍콩에 먼저 진출을 해서 홍콩에서 시작을 할 수, 세금 제도가 훨씬 더 간편합니다. 홍콩은 많은 그 자본이라든지 자본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고 소싱의 허브가 될 수 있고 거래가 훨씬 용이합니다. 법 제도가 법치주의 그리고 관습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합니다. 똑같은 법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홍콩은 국제 금융 중심지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회계사라든지 또 법률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다른 세미너를 했는데요. 그 약물 신약 개발의 AI 활용에 대한 세미나였고 지재권 보호와 관련된 얘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재권 보호에 있어서 홍콩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제가 첨언하자면 사실 우리가 관습법을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영어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훨씬 더 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용이하고요. 또 여러 지역의 그 사무실 브랜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적인 장점도 있고 GBA 지역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갭이 있지만 홍콩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레이시님, 첨언하실 게 있을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홍콩에 우선 오신다면 홍콩과 GBA 두 지역의 장점을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홍콩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네, 세 분 감사합니다.